한 세대의 꿈이 5년도 안 되어 창고 속 짐짝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중산층의 취미입니다. 150만 원짜리 텐트가 반값에도 팔리지 않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헐값에 나와도 채팅창은 조용합니다. 중고거래 앱 이용량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정작 취미 장비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과시의 시대가 저물고 실속의 시대가 열리는 지금, 중산층 라이프 스타일의 대전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현상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를 열어보면 요즘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캠핑 장비나 고급 자전거는 올리자마자 팔려나갔습니다. 가격 제한 불가라는 문구를 달아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고 가능이라고 적어도 채팅창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캠핑 몇 번 가봤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게 낫겠더라. 한 번 쓰고 반값에 당근했는데 그마저도 안 팔린다. 이것이 지금 중산층 취미 시장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물론 경기 침체도 한몫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이 물건들이 이제는 그 의미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캠핑 장비, 골프채, 고급 자전거, 한때 이것들을 갖추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증표였습니다. 주말마다 캠핑을 떠나고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한강변을 고급 자전거로 달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중산층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물건들을 왜 사야 하지? 저걸 사면 뭐가 좋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하니까, 동료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동조 압력이 힘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비싼 장비를 들고 다니면 허세 부린다는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통계에 따르면 캠핑 용품 매물은 2년 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성사율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수요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골프 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세트 골프채 매물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팔리는 건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이 장비를 내놓기 시작했을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압박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여유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취미 자체에 대한 회의입니다. 막상 몇 번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없더라, 나한테 안 맞더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셋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급하게 시작한 취미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고장터가 중산층 취미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던 그 장비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처분하고 싶은 짐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골프는 오랫동안 한국 중산층의 대표 취미였습니다. 아니, 취미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의례에 가까웠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상사와의 친목, 동문 모임까지. 골프장은 비즈니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법인카드로 직원들의 골프 비용을 지원했고 접대 문화의 핵심 수단으로 골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법인카드 사용이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골프 접대비는 가장 먼저 삭감되는 항목이 됐습니다. 회사 돈으로 골프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내 돈 30만 원 내고 하루 종일 골프 치는 게 과연 가치가 있나?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이 궁색해졌습니다. 실제로 2024년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나마 나았다는 수도권 골프장조차 전년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분야 생산 지수가 6.9%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숫자가 골프 산업의 침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쳤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한국 골프 산업의 핵심 소비층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골프를 계속할 거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정 수입이 사라지자 30만 원짜리 라운딩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치던 골프가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이들은 처음부터 골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30만 원이면 동남아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맛집 투어를 할 수도 있고 콘서트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러닝은 공짜입니다. 한강변 러닝 크루에 가입하면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납니다. MZ세대, 즉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에게 골프장보다 한강이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자전거 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때 자전거는 중산층 남성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고급 로드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질주하는 모습에는 건강과 여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들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최소 100만 원은 들어야 한다. 좋은 자전거를 사야 오래 탄다.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진입 장벽이 결국 독이 됐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를 샀는데 막상 몇 번 타보니 생각만큼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창고에 처박아둔 자전거가 한둘이 아닙니다. 동네 자전거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 직구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구매한 저렴한 자전거가 팔립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브랜드 프리미엄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골프와 자전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캠핑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과 2021년, 캠핑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사람들은 국내로 눈을 돌렸습니다. 비말 감염 걱정 없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캠핑장마다 예약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주말 자리를 잡으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했습니다. 장비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텐트,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천막인 타프, 화로대, 캠핑 테이블까지 있는 것도 없어서 못 살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캠핑장 사장님들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손님이 넘쳐나니 배짱 장사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가격을 올렸습니다. 성수기에는 2배까지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2박 이상만 예약받는다는 규칙을 만든 곳도 생겼습니다. 환불 규정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어차피 손님이 줄 서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사람들은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같은 돈이면 동남아 리조트에서 편하게 쉬는 게 낫지. 왜 굳이 땅바닥에서 텐트 치고 고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퍼졌습니다. 캠핑장들의 예약 현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예약 앱을 열어보면 주말에도 빈자리가 수두룩합니다. 성수기 때 가격을 올렸던 캠핑장들은 이제 할인 행사를 해도 손님을 끌어모으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배짱 장사의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불친절하게 대했던 곳,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았던 곳을 사람들은 잊지 않습니다. 문제는 호황기에 시설 투자를 했던 사장님들입니다. 사이트를 늘리고 화장실을 새로 짓고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이 투자금 대부분은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손님이 계속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끊기니 대출 이자를 갚기도 빠듯해졌습니다. 폐업하는 캠핑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캠핑장도 많지만 인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객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짱 장사가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캠핑 산업이 보여주는 건 바로 이 교훈입니다. 호황일 때 고객을 함부로 대하면 불황일 때 그 고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캠핑장 사장님들이 흘리는 한숨 속에는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들 잘못이 아닌데도 무너지는 산업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모든 취미 산업의 위기가 사업자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키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스키장 사장님들이 특별히 배짱 장사를 부린 것도 아닌데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 위기입니다. 겨울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약 3개월이 스키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실질적인 시즌이 2달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눈이 내려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기온이 예전만큼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눈을 만드는 기계인 제설기를 돌려서 슬로프에 깔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전기료가 폭등하면서 제설 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일부 중소형 스키장에서는 제설기를 돌리는 것 자체가 적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스키장 상황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2009년 전국에 17곳이던 스키장이 지금은 13곳만 남았습니다. 스타힐, 베어스타운, 양지파인, 알프스 스키장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객 수는 2011년에서 2012년 시즌에 68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내리막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146만 명까지 추락했고 2024년 시즌에 443만 명으로 회복됐지만 전성기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스키장은 계절 사업입니다. 시즌에만 대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키장 알바를 기피합니다. 춥고 힘들고 시급은 다른 곳과 비슷합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다 보니 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도 사람이 안 구해집니다. 비용은 올라가는데 손님은 줄고 있습니다. 이건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자체가 즉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낚시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입니다. 낚시터에 가보면 대부분 50대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젊은 층이 낚시를 안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느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15초짜리 쇼츠 영상에 익숙합니다. 틱톡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처럼 짧고 강렬한 자극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게 5시간 동안 앉아서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입질을 기다리라는 건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낚시의 매력인 여유와 기다림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됐습니다. 신규 유입이 없으니 기존 인구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쪼그라듭니다. 고령화된 취미의 끝은 소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 버블이 붕괴했을 때 비슷한 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궤적이 지금 한국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버블이란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일본 버블 시대에 골프는 최고의 사치였습니다. 골프 회원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억 단위는 기본이었고 인기 있는 골프장 회원권은 수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기업들은 접대용으로, 개인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골프 회원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버블이 꺼지자 골프 회원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난 곳도 있었습니다. 억대에 산 회원권이 1,0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프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스키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블 시대 일본에서는 스키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였고 스키장마다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버블 붕괴 후 스키장 방문객이 급감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면서 비싼 스키 여행을 자제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겹쳤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 스키를 탈 사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일본 스키장들은 대규모로 폐업했습니다. 한때 스키 리조트였던 곳들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었습니다. 슬로프 위에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들어선 풍경. 이것이 일본 스키 산업의 현재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래프를 일본의 20년 전 그래프와 겹쳐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골프장 이용객 감소 추세, 스키장 방문객 하락 곡선, 캠핑시장 위축 패턴이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차만 있을 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거 일본 버블 경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한국의 중산층 붕괴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서서히 추락했지만 한국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도
한국이 더 빠릅니다. 일본이 30년에 걸쳐 겪은 일은 15년 만에 압축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와 경제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산층 취미의 붕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밑에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소비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2010년대 중후반 한국 사회를 휩쓴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욜로입니다.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자는 뜻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자. 저축보다 경험에 투자하자. 이런 메시지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욜로 열풍은 소비 시장을 바꿔놓았습니다. 명품 매출이 늘었습니다. 호캉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는 비싸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카드빚을 내서라도 해외여행을 가고 고가의 취미 장비를 구입하는 게 당연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욜로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노를 말합니다. 요노는 You Should Only Need One. 하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 소비를 줄이자. 이런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이 변화를 증명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보이는 소비보다 내가 만족하는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89.7%에 달했습니다. 중고거래 앱 이용량은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1년 8월 23억 9,500만 회였던 이용 횟수가 2024년에는 45억 6,7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2030 세대의 수입차 구매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반면 중고차 소비는 29%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욜로를 외치며 소비하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금리까지 올라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늘 즐기자고 쓴 돈이 내일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SNS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한 달 동안 최소한의 비용만 쓰며 사는 걸 인증합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럽다고 여겼을 일이 이제는 자랑이 됐습니다. 짠테크, 거지방 같은 커뮤니티가 인기입니다. 짠테크란 짠돌이처럼 아끼는 재테크를 뜻합니다. 절약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비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어설픈 중간 가격대는 다 죽습니다. 살아남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아주 비싼 럭셔리로 상위 1%를 위한 시장입니다. 이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소비합니다. 둘째, 극강의 가성비로 나머지 99%를 위한 시장입니다. 최대한 싸게, 최대한 실속 있게 사려는 수요입니다. 중산층을 겨냥한 시장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품질에 그럭저럭 적당한 가격. 이런 포지션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가격대의 골프장, 적당히 시설 좋은 캠핑장, 이런 곳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계층이 양쪽 극단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실제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은퇴를 앞둔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부장은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정년까지 버텼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퇴직하면서 그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골프 치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 현역 시절에는 바빠서 못 쳤으니 은퇴하면 일주일에 2-3번은 라운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월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골프 한 번 치면 30만 원입니다. 그린피에 카트비, 캐디피, 식사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한 달에 2번만 쳐도 60만 원입니다. 연금의 3분의 1이 골프비로 나가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쳤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부담이 됐습니다. 아내 눈치도 보이고 통장 잔고도 신경 쓰입니다. 결국 골프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골프를 거의 안 치게 됐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김 부장은 현역 시절 골프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퇴직하고도 그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안 치니까 모임에 안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오늘 안 나오세요? 하지만 몇 번 빠지다 보니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느새 카톡방도 조용해졌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습니다.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다가 또 TV를 봅니다. 아내는 은근히 불편해합니다. 평생 일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취미를 잃은 은퇴자의 현실입니다. 취미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회적 수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날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어야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골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프를 통해 유지되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삶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김 부장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꿈꿨던 노후와 현실의 노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를 들고 다녀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돈이 아깝지 않나 하는 시선을 받습니다. SNS에 고가의 취미 생활을 올려도 좋아요가 예전만큼 안 달립니다. 자신의 부나 능력을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미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됩니다. 이 취미는 내 삶의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으로서의 취미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비용 대비 얻는 즐거움이 큽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관계를 유지해 줍니다. 부채로서의 취미는 내 삶을 조여옵니다. 유지 비용이 부담됩니다. 안 하면 불안하고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남들 눈치를 보며 억지로 하게 됩니다. 장비는 창고에 쌓여가고 그걸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지금 중고장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장비들은 누군가에게는 부채였습니다. 사는 순간에는 설렜지만 막상 몇 번 쓰고 나니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을 털어내려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취미가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건가? 솔직하게 답해봐야 합니다. 화려한 장비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취미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도 취미입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비의 가격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느냐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비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실속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변화를 불행으로 볼 수도 있고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결국 취미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중산층 취미의 분괴를 살펴봤습니다. 골프, 캠핑, 자전거, 스키, 낚시까지 한때 중산층의 상징이던 것들이 왜 짐짝이 됐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봤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결국 짐이 됩니다. 반면 진짜 나를 위한 소비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취미 산업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산업들, 그리고 앞으로 뜨게 될 새로운 취미 트렌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흐름과 트렌드 분석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변화하는 시대를 읽는 눈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